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넘버2요 소통령이라 불리던 한동훈의 그 기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더니 요즘 급 조용해졌지요. 한동훈의 권세에 균열이 감지되는 4가지 징후를 알아보면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1호 지시가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한동훈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정식 기구와 방안 등을 담은 법무부 대검찰청 직제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사퇴의로 이상민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걸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 경외의중이거나 혹은 김건희겠지요.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좌동은 우상민이라 불리는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형태상 우상민에 의한 거부인이 모양새가 말이 아니겠지요. 두 번째 징후, 타이밍 절묘하게도 지난 3월에 이미 녹음되었던 천공의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1호 신문이 보도한 천공의 녹취에서 한동훈의 차기 대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천공은 택도 없는 소리, 대통령 자리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공부를 해야 해가지고 대통령을 해야 한다. 대통령 하는 사람이 스승도 없고 대통령 공부도 안 하는데 뭔 놈의 대통령이냐 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야 천공의 발언이 코미디일 것이나 저들의 세계에서 천공의 말은 곧 신의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경보부도 당연히 동의하겠지요. 세 번째 징후, 유력 당대표 주자에서 한순간에 밀려났습니다. 다스베이다에서 김어준 총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 당대표설이 한동안 싹 돌다가 사라졌잖아요. 수도권 MZ에 어필할 수 있는 당대표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원내대표가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누구냐? 대체 수도권 MZ세대 한동훈인가? 한동훈 본인이 실제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상관없이 이런 말들이 나오면 분위기를 타서 그렇게 될 수 있거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설사 한동훈이 처음에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쏠릴 수 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쪽에서는 찾아야 되잖아. 당에서 할 수 있을까? 당에서 한동훈을 차단해가지고 나가지 마. 못해요. 한동훈 김건희 사이에 최초의 삐그덕이 아닐까. 마음이 좀 상했어. 한동훈 쪽에서 내가 한다고 그랬어. 당대표 재판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있는 대로 까 조용히. 소설입니다. 하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져서 통상은 부인이 무슨 정치 세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차기 주자로 떠오르는 법무부 장관하고 부딪힐 수 없지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부인은 보통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소설로 그려진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 관점에서 내가 뉴스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씩 흔적이 있어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나온 검사의 발언, 즉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기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 김건희에 대한 한동훈의 반격이 아니냐는 추론인데 과연 한동훈이 그럴 수 있는 깜냥인지 혹은 그런 주장이 맞더라도 이를 통해 김건희는 한동훈을 더더욱더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팝콘각이다 이겁니다. 네 번째 징후, 청담동 게이트와 연결되는 한동훈의 10억 고소권에 대한 고소장이 예상과 달리 너무나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한동훈의 고소장을 본 강진구 기자와 박대용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강진구, 결과적으로 우리가 괜한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10억 원 정도의 손배를 청구할 때는 진짜 한동훈 장관이 벼르다가 이놈들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나 7월 19일 날 여기에 있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박대용,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사진 찍은 인증샷 같은 거 그런 걸 딱 제시하면 저희가 깜짝 놀라서. 강진구, 아니면 이제 그동안 부존재해왔던 차량 운행 일지가 갑자기 팍 나타난다든지 상당히 많이 긴장했어요. 근데 이번에 10억 손배소 소장을 보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박대용, 조선제일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구, 직을 걸겠다고. 포카에서 한 번의 뻥카는 대충 사람들이 속지만 두 번 뻥카는 그렇게 약발이 안 먹힙니다. 이 손배 청구 10억 원에서도 알리바이를 까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앞으로 한동훈 장관은 과연 이 청담 게이트를 뭘로 덮을 것입니까? 믿었던 첼리스트도 이미 무너졌어요. 진술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박대용,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경찰발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을 끝으로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강진구. 제가 볼 때는 10억 손배, 10억 원쯤 손배소하는 것에 자신의 알리바이도 제시하지 못하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청담게이트에 실제로 있었거나 아니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더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어서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둘 중 하나죠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술 안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이걸 이 소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야 할 만큼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게이트를 덮기 위한 카드가 없어요. 자기가 자력으로 이걸 덮을 수 없어서 지금 오죽하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지금 경찰 수사 결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한동훈 장관의 초조함, 안타까움, 거의 필사적으로 지금 경찰 쪽에 매달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경찰은 내가 보기엔 너무 힘들 거예요. 제보자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는 카드도 미공개 카드도 있고요. 그게 뭔지 모르고 더군다나 우리 권지현 기자가 6시간이나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12월 7일까지 합치면 9시간, 10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경찰이 괜히 섣불리 수사 결과 발표했다가 바로 대치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박대용, 지금 결정문에서 한 방 먹었지요. 법원 결정문에 보면 한동훈 장관의 스토킹 잠정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소장이 지금 빈깡통으로 왔어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더 탐사의 자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동훈 장관이 김희겸 의원, 더 탐사 기자들 5명, 그리고 제보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읽어보니 헛웃음만 나온다. 한 장관은 그날 새벽까지 술집에서 윤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등과 술을 마시고 놀았던 사실이 있는가? 라고 물었던 국회의원. 그런 제보가 있었다고 보도한 언론사. 여자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이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당일 몇 시에 귀가해서 줄곧 집에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용차 운행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 등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을 한 장관은 어째서 기자들을 고소하고 10억 원 손배소송을 거는 등 난리법석을 벌이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탐사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을 고소하고 손배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징후들을 모아 다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동훈의 발언을 보면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 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의 긴장은 돌발 영상에서 드러났듯 리허설을 통해서 연습된 태사의 힘이 밝혀졌으니 주장컨대 이 멘트는 국민들에게만은 겸손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필이겠지요. 그런데 법무부가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지난 변희재는 이렇게 밝혔지요. 재벌들이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깔 수는 없고 한동훈은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정경련은 한동훈을 좋아할 수가 없어. 대기업들을 털었기 때문에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동훈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벌들을 칠 수 있는 방법은 곧 재벌 2, 3세들의 마약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사범으로 엮이는 힘드니 말이지요. 이러니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기획은 경이 한동훈에게 준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하는 추론이다 이겁니다. 지난 변희재는 한동훈이 인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법무장관을 시켰고 인사관리정보단까지 꾸렸으며 인사권을 갖게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인자는 철저히 숨겨둬야 하는 것이고 쥐죽은 듯이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하는 것인데 한동훈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거지요. 100명의 인사를 심사하여 1명을 뽑으면 99명은 한동훈의 적이 되는 그런 역할을 시켰다는 것. 말 그대로 쓰고 버리는 카드. 아니, 쓰고 버려야만 하는 카드였던 건 아닐까요? 무소불위의 검찰권이라는 보호막이 있었고 조선제일검인이 하는 타이틀도 있었고 편집국장이라는 별칭답게 언론은 패션이니 외모니 하면서 지켜 세워줬고 국회 가서는 야당 의원들에게 큰소리치고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배와 형사고소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인이 언론의 취재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하고 이태원 참사에 무리한 마약 수사가 원인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와중에도
마약 판결부검은 준사법적 절차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요. 그동안의 자신의 언행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한동훈의 건투를 빕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